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 그 네 번째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 모의 교도소 실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인 60년대 1961년에는 밀그램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밀그램이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에서 태어나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갑자기 심리학으로 전공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뉴욕의 퀸스 컬리지에서 정치를 공부하며 정치가를 희망했던 그가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에 원서를 넣게 된 것이죠. 물론 하버드대에서는 심리학에 아무런 기반 지식이 없는 밀그램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밀그램은 끈질긴 노력 끝에 특별 학생처, 일종의 특별 전형 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의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하버드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게 됩니다. 밀그램이 예일대학에서 일하던 어느 날 홀로코스트의 주범이라 불리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진술서를 보게 되는데, 아이히만은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아이히만은 나치에 입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나치에 입당을 하고 나서 상부의 명령 이거 하나 때문에 수백만을 죽인 학살자가 되었다. 이게 밀그램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고,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죠. 자, 이 아이히만이 단지 상부의 명령 그거 하나 때문에 수백만을 학살한 학살자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밀그램은 한 가지 실험을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밀그램 실험이라고 부르는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었어요. 그는 우선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 실험 참가자 40명을 모집했고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학습에 관한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한 피실험자는 다른 피실험자 중 한 명에게 목록에 적힌 단어를 물어본다. 이는 기억력 측정을 위한 실험이다 라고 안내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대답을 하는 학생들은 연구팀의 일원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처벌을 통해 기억을 향상시키는 과학 연구를 돕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밀그램은 실험 참가들에게 학생들이 이미 외웠다라는 낱말의 목록을 주면서 학생이 정확하게 대답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전기 충격을 주라 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전기 충격의 단계는 총 30단계이며 16V부터 450V까지 약 15V씩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16V가 우선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A 건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A 건전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바로 1.5V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한 10개 분량 정도의 위력? 그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450V면 어마어마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더 높여라 라는 안내까지 했고, 이때 학생 역할을 맡았던 연구팀원들은 이미 전기 충격을 받아봤는데 엄청나게 아팠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과 학생은 서로 볼 수는 없고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일단
실험자가 있고요,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정류가 통하는 전국이 이렇게 학생에게 묶여져 있다. 그리고 학생은 피실험자와 교사로부터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엔 곧잘 대답을 하던 학생들이 점점 틀린 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기 충격의 강도 역시 높아졌겠죠. 특히 40단계 중에서 15단계만 되어도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소리쳤고요. 20단계가 되면 아예 기절한 척하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연구팀은 실험을 강행하라고 명령을 했고, 실험의 책임은 자신들이 진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알렸죠. 결국 일부 참가자들이 극심한 저항을 했지만 약 65%의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최고 단계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올렸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즉, 밀그램은 악의 평범성을 주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일정한 환경 안에서는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밀그램의 이 실험은 흔히 말하는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사실 밀그램의 이 실험은 총 24가지 테마로 각각 다른 조건과 환경, 그리고 배우들을 투입해서 이루어진 실험이었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참가자들의 저항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 밀그램은 각본을 바꾸어 가면서 실행이 어쨌든 진행될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거죠. 꾸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실험을 시작했으니 지금은 안 됩니다. 실험을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험을 포기하겠다. 난 이거 못하겠다. 라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압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참가자가 대답해 주세요. 거기 안에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안에 학생, 그러니까 피실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원인 그 사람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원본 녹음을 확인해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참가자가 학생의 상태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저항을 하니까 연구팀이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고 학생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킨다거나, 실험에 저항하는 참가자들에게 무려 25차례나 실험을 진행해라 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고, 스스로 학생과의 역할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저지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돌발 변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실험 참가자들이 이 실험이 속임수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녹음된 것 같은 비명소리에 이상함을 느끼기도 했고, 학생이 불쌍해서 학생 몰래 약한 전압으로 충격을 주었는데도 더 큰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이런 트릭을 알아챘던 거죠. 거기에 밀그램은 지난 60년간 이 실험이 갖는 온갖 의의와 시사성으로 인해 우리 내면에는 명령을 기다리는 나치 강제수용소의 경비대가 있다는 바뀌지 않는 심리학적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끊임없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실험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 실험의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그램의 실험은 지난 60년간 바뀌지 않는 어떤 심리학적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실험의 진실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 실험과 앞서 이야기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모의교도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환경에 휩쓸려서 악을 행할 때도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킨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휩쓸려서 악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시스템 혹은 주위의 강압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이 악마로 변하는 이 실험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휩쓸린 다수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평범한 일반인으로 남은 사람들일까요? 이 실험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의 역사 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민들이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돌려 공격하여 살해하고 탄압했던 1980년 5월의 기억이 말이죠. 이 당시에도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대항하고 맞섰던 인물이 불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따른 절대 다수의 인물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명령에 따랐고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는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위대하고 잔인한 실험, 그리고 끔찍한 명령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특별한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